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족활동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시기 발달장애인들이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휴관으로 인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긴급하게 이용하고 싶으나 이게 도전적 행동이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것을 이제 감안해서 지금 이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급여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모연대에서도 이제 정보 플랫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전화를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이거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기관은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광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같은 기관이고요. 저는 인천 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에서 활동 지원 중개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코디네이터 전종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 발달장애인에게 뭐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이런 게 뭐 특별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없던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서 많은 분들께 이제 홍보도 하고 안내도 드렸는데, 근데 가족할부 요거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 대상은 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신청하는지 그런 절차? 저는 이게 활동지원센터 가서 신청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항상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먼저 신청 자격을 보셔야 해요. 아무나 다 신청이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2020년 2월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활동 지원사로부터 활동 지원에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정조사 받으신 분들은 또 대상이 안 되세요. 인정조사 받으신 분들은 종합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그동안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 지원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누구누구 활동 지원 받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활동 지원 기관에서 중개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 뭐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 이력이 한 달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가족 활동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분이 활동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도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활동 지원사 자격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격이 없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실 분이 활동 지원사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습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습 10시간을 진행을 하신 후에 이론교육 40시간 하셔야 합니다. 좀 TMI인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은 아니에요. 요거를 총 하는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신청 자격 조건이 이렇게 부합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청은 기관에서 받지는 않아요. 모든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 가족급여 신청은 이렇게 방문 또는 팩스, 서류가 다 준비되시면 팩스로는 받으실 수 있는데 온라인은 접수가 안 된다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이 다 되시고 이 신청을 23일 이전,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23일 이전에 신청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활동 지원 중개기관에서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해요. 이 조건이 다 되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관에서 모든 그런 분들에게 중개나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 조건과 더불어 내가 이제 계약을 하는 그 기관이
이제 요렇게 신청이 가능한지 같이 동시에 고민을 좀 해보시고 주민센터, 주소지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약간씩 뭔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 주소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다가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해서 필요 서류가 딱딱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전화 문의하신 다음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케이가 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기타로 다 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시 허용이에요.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한시 허용인데 코로나 1단계입니다 라고 발표가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바우처로 보통 서비스 이용하시잖아요. 그 바우처 이용 시간 그리고 본인 부담금 납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50%로 다 조정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120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가족 급여와 관련돼서는 60시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셨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 5만 원으로다가 줄어든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사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족급여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매 달마다 선생님하고 연결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서 따로 만들어서 매칭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직인 담당자 이렇게 이름 써서 그런 서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은 신청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서울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인데 자녀분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가족할부 이제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자기는 활동지원사가 주말에만 된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신대요. 평일엔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거 쓸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주말에 받으시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매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딱 사람이 없어.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30일을 입증하는 방법도 되게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딱 나온 거기 때문에 서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임의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식이 없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며칠부터 뭐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없었다. 이렇게 그거를 저희 기관이 확인한다. 기관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확인서를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담당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하셔갖고 내 주소지의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와,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소개였는데 큰일 났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족활동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뭔가 이렇게 힘이 되기보다는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였네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처음에 기획됐을 당시에 이 발달 장애인하고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라고 이제 설계를 했을 텐데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매칭이 안 되고 활동 구조가 파견이 안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라도 파견돼서 그나마 가족들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도 조금이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활동 지원 서비스 목적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립의 목적은 자기 결정권을 갖고 지역에서 자기가 자기 선택권을 갖는 건데 이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서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이거라도 필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10년, 20년 길게 놓고 보면은 가족활동지원제도가 도입이 되는 순간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담보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 하시면 돼요.
가족한테 한 10만 원 주어지고 나서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람이 삶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족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 돌봄 영역이라고 하는 게 사회 곳곳에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이제 시각이 너무 이제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도 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사람이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인력을 교육해야 되고 이제 구하는 과정이 너무 이제 열악한 거죠.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블랙리스트 활동 지원서 안 구해지는 블랙리스트 그 사람들은 가족이 하게 해달라 이게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 굉장히 잘 뽑으셨던데 자극적으로 이런 지원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라도 하게 해달라. 저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혹시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서비스는 민간이 알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중요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한 팀이 되려면 부모님들이 힘을 어떻게 가지실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잘 운영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